굿모닝입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와, 안개 장난 아니다. 안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지도로 대충 봤는데 여기 폭이 한 2km, 그다음에 길이가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운전하는 친구가 16km에 16km에 거대한 구역이다라고 한 게 네팔에서도 되게 이게 정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오, 아침에 오니까 원숭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와, 그럼 그렇게 이 안개 봐. 엄청 무슨 RPG 게임 하는 것 같아. 엄청 안개의 숲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씨, 원숭이들 연락 귀여운데 이거 조심해. 핸드폰 뺏기면 안 돼. 엄청 빠르거든 애들이. 연락 귀엽습니다. 잘 챙겨놔야지. 별로 나에게 호전적이지 않는데 애들은. 보통 뭐 달라 이러고 오잖아. 근데 애들은 연락 귀여워. 연락 귀여워. 저 꼬마야 혼자 앉아 있는 거 봐. 연락 귀엽습니다. 알았어, 내가 별로 갈게. 역시 엄마인가 보다. 닌겐을 경계하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딱 상자각 안에 이렇게 숯불 조성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중심에 하부에 있지, 중심에 그 마하데비 사원을 놓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국제 사원 구역이라는 것을 딱 다 조성해 놨는데 와, 되게 깔끔하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마하데비 사원을 둥그런 호수가 둘러싸고 있거든. 이게 그 호수인 것 같아. 이런 호수들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는 안개가 이렇게 끼나 보다. 그렇지. 일교차도 크니까 아침에는 엄청 그거 하고 춥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더우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 좀 내려가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판차실라 이런 게 있어. 5개인가 보다. 그치. 첫 번째 게 뭐 살생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부정한 성교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술이나 약인 것 같다. 그치? 술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5개가 있습니다. 판차실라라고 하나 보구나. 5개를. 다르마 수아미 마하라자 부다 비하라. 여기는 그거야, 네팔의 사찰이야. 안에 있는 제일 가깝게 있나 보다. 네팔의 사찰이래. 아침 일찍이니까 나마스테. 승려분이 인사하시. 안에 뭐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오, 마야데비 사원에 들어왔습니다. 와, 외국인은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거 700 네팔 루피야. 7,000원 정도 하는 거네. 여기는 확실히 저쪽 네팔이라서 그런지 서양 사람들이 많다. 그쵸? 일단 마야데비 사원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시네. 네, 그러면 뭐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안쪽을 참배하고 나왔습니다. 안쪽에 뭐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딱 좀 페어 같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 이제 마커 스톤이 있어. 뭐 부조 같은 게 있나봐. 거기에 이제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곳이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안에 그쪽 잘 돼 있습니다. 또 스님들이 안에서 막 이렇게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경전을 읽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아, 여긴 진짜 숲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엄청 조용하다. 엄청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여기 좀 앉아야겠다. 먼저 주무시고 계시나? 꿈을 꾸시나? 여기 마야대비 사원은 그 1896년에 독일의 이제 고고학자 안톤 히로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뭐 고대 뭐 중국의 문헌을 참고했다라고 하니까 뭐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의 책을 봤겠지. 그래서 여기 위치를 확인하고 저 뒤편에 석주가 있는데 그 석주를 발견해 갖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야. 그때는 여기가 힌두 사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 위를 덮고 그래가지고 그 힌두 사원을 네팔 정부가 허물고 그 밑에 이제 계속 증축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부표를 발견해서 1958년인가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성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황폐화가 됐던 것 같아. 벌써 그 8세기 때 그 해초 스님이 이쪽에 방문했을 때 뭐 숲으로 다 돼 있고 강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니기가 쉽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 그래서 아마 8세기부터는 벌써 이미 황폐화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승원터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원은 이렇게 딱 정남향을 보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저쪽 왼쪽 서쪽으로 가면 카필라 바스투가 있지. 그 카필라 바스투 지금도 그 지명이 있더라고. 카필라곡이 있고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또 한 40km 가면 랑그렘이라는 또 지명이 있어. 지금 그래서 남아가마인데 그게 이제 저 여자애 둘이서 사진을 찍고 계셔가지고 동쪽으로 또 한 40km 가면은 랑그렘이라고 그 또 있어. 지금도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마야 부인의 고향이야. 그 데바다하라고 그랬지 그때. 꼴라야족들이 살던 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뭐지 마야 부인이 이제 카필라 바스투에서 그 친정집으로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가던 도중 여기가 중간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룸비니 동산에서 시다르타를 왕자를 낳게 되지. 그치? 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거 천상천하 유아독전 일체계고 워가 아니지 아당 안진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태어나시자마자 그 유명한 말씀하셨던 이곳입니다. 뭐 경전을 읽고 계시네 스님들이. 큰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밑에 다 둥글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선정해 드시는 분들이 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와, 아침에 오니까 이 안개에 이 고요함에 진짜 뭔가 성지 같다 여기. 물론 딴 데도 다 성지 같았는데 여기도 엄청 성지 같아. 성지틱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푸스카른이라 그래서 시다르타 연못이야. 옛날에는 엄청 맑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주 맑은 것 같진 않다. 그치? 그 시다르타 왕자랑 마야 부인이 여기서 애를 낳고 원래 여기 연못 있었대.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이렇게 좀 보강을 해놓은 것 같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5세기 때 법현 스님 왔을 때 여기 이제 스님들이 살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이 물을 마셨다고 물이 아주 깨끗했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7세기 초에 현장 스님이 오셨을 때는 물이 너무 맑고 그 다음에 온갖 꽃들이 여기서 뭐 만발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성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분 아쇼카 왕. 여기 또 아쇼카 왕이 이 석주를 세워서 이제 석주를 발견해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아쇼카 왕이 석주를 세우고 그 석가가 태어난 자리에 뭔가 건물을 처음 지었던 것 같아. 그 위로 이제 그거를 그 위로 증축하고 뭐 굽타 시대 부조를 만들고 뭐 쭉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 아쇼카 왕은 이제 여기다 이제 석주를 세우고 저쪽 방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어갖고 내가 목소리를 내가 좀 그래서 아쇼카 왕이 즉위 20년 됐을 때 이쪽에 참배를 오셨대. 그리고 이 아소카 빌라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이게 다 명문을 세운 거야. 여기는 석가모니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석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조세를 면하고 그 다음에 추수세 수확물을 기존의 6분의 1에서 8분의 1로 낮춘다라고 명시하셨대. 그래서 이 석주를 찾은 덕분에 그거지, 이 위치가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진짜 아쇼카 필라는 불교의 성지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나침판입니다. 지침입니다. 강아지들도 다 여기 와서 자고 있네. 그래, 이 안에면 뭐 차에 칠 위험이 있겠냐, 뭐가 있겠냐, 뭐 건드리는 애가 있겠냐. 얘는 아침에 마야데비 템플의 모습입니다. 마야데비 사원에 해질녘에 좀 가고 있습니다. 아까 너무 아침 일찍 갔더니 막 안개가 그냥 자욱했는데 역시 이게 오후에 되니까 좀 오후 늦게지, 좀 있으면 질 것 같은데 해는. 아직도 원숭이들이 저렇게 뛰어놀고 있구나. 한가한 원숭이 가족들입니다. 와, 나무, 야, 열심히 훈련 중인데. 오, 안개가 자욱했던 그 연못이 이렇게 있네. 보니까 저게 그거 같아. 대성석가사의 그 꼭대기. 저기 올라가서 보면은 멋있게 보이겠구나, 룸비니가. 저기 마야데비 사원이. 와, 애들 엄청 많어. 엄청 많네. 얘한테 오니까 엄청 많습니다. 저쪽 네팔 사원 쪽으로 다 가는데 저녁 공양하러 가시나? 진짜 많어. 아니, 있습니다. 저기요, 바이샬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싸운다. 알았어, 여기 있어. 바이샬리로 안 가도 돼. 마야데비 사원에 다시 왔습니다. 지금은 해질녘은 아니고 아직 해질녘인가 이 정도면? 안개는 다 거치고 해가 이제 서쪽 가고 있습니다. 아까 왔을 때 너무 그거여서 그 안개가 많아갖고 안개가 거치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석주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 스님이 이게 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말. 그 딴 데는 사자잖아, 라이온인데
여기는 이제 말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게 말인가? 좀 많이 이렇게 딱 훼손돼서. 다시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나왔고, 그 건축물이 기원전 3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그 증축을 계속한 바로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뭔가 지으시고 그 위에다가 계속 뭐 국타왕조 이런 데서 계속 지어왔겠지. 와, 역시 아침은 또 안개가 많아서 좋았는데 저녁은 또 저녁 노을 지니까 또 좋네. 저녁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원숭이 패밀리들도 와서 애들이 엄청 많은데 여긴 어른이 별로 없고. 티베스님은 계속 우체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치. 여기가 저녁에 마야데비 사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마하데비 사원이라 그런 것 같아. 이거 씨, 몽키가 열심히 핥아 먹었던. 와, 마야데비 사원 우측편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스님들이 여기 관련해서 적어놓은 책들을 내가 법륜스님, 무념스님, 대연스님 이렇게 책 3권, 우리 지용스님이 보내준 거 그 3권 읽고 이제 있는데, 어떤 스님이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4대 성지에 공통점이 있대. 공통점. 길이라 그러더라고.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길에서 초전 법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길에서 이제 반열반에 드시고, 참 그러니까 빨간 태양이 이제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은빈이의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자네. 여기서 불경 많이 듣고 나중에 꼭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게 제일 큰 보리수 나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마야데비 사원에서 밤이 되니까 불을 비치시네. 그리고 이렇게 저쪽이 밤에 마야데비 사원입니다. 되게 분위기가 고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야데비 사원의 모습을 담고 전 다시 힘내서 다시 인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라바스티 열심히 가야지. 돌아가는 길에 깜깜하고 원숭이들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었는데 원숭이들은 다 주무시러 가신 것 같고, 길은 이렇게 멋지게 등불을 밝혀놨네.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대성 각성사가 아니라 대성 석가사구나. 대성 석가사였습니다. 이름을 잘못 알았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괜히 또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찰에 오니까 뿌듯하네. 그래, 여기 나마스테 잘해야지. 한국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나마스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개성 석가사. 개성 석가사의 안쪽은 와, 이런 느낌입니다. 와, 엄청 웅장하다. 와, 딱 부처님도 보시고, 와, 천장이 높아서 엄청 웅장해 보여. 참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조용하다. 저 엄청 고요합니다. 여기가 개성석가사의 건가 보다. 도미토리. 밥도 이렇게 먹으라고 해주시네. 배는 별로 안 고픈데. 볼까? 와, 공양을 먹으라고. 뭐 스님들 식사하시겠지. 와, 공양터도 이렇게 넓어. 와, 사람들이 여행자용 토미토리는 이쪽이라고 합니다. 저쪽 식당 공양간 쪽이 아니라. 참, 이 기둥이 갈색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국 사찰에 온 것 같습니다. 좋네.